신림오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주민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게 된 신림오구역 남사 김재성입니다. 왕성교회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많은 시공사들이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롯데건설, 삼성레미안,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여러분들이 본 설명회에 참석하여 지켜보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신림오구역 신사통합계 준비위원장 권기백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차는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될 거고요. 첫 번째 순서부터는 지난 우리 신림오구역 사업 방식 동의서를 진구했던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진구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부터 보시면 2월 6일에 저희가 사업 방식 설명회를 주관하고 저희가 21일 동안 총 진구를 해서 최종적으로 57% 소유자 동의가 나왔었고요. 그 동의 나온 중에는 97% 분들께서 신탁 방식에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구 기간 중에 저희가 구정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정 연휴 기간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동의서를 진구를 했고, 그래서 2번 항목 보시면 2월 19일에 구정 끝난 바로 다음 날에 47% 동의, 그때 당시에 47%로 저희가 입찰 공고를 올릴 수 있는 요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7일간 입찰 공고를 신탁사 후보 입찰 공고를 올려가지고 3번 보시면 2월 26일에 한 개 신탁사가 입찰을 해서 그게 이제 대신 자산 신탁이었고요. 그래서 4번 수수료율을 저희가 0.8%로 처음에 그 입찰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준비위원회에서 신탁사하고 끈질긴 그런 협상 끝에 0.7% 수수료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탁의 조달 금리는 5.6%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돼서 저희 요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은 지금 서울시 재개발구역에서 최저 수수료고 최저 금리로 저희가 신림오구역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5번 보시면은 저희가 3월 4일에 대신 자산 신탁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MOU를 이제 앞에서 쭉 절차대로 법적인 요건들을 맞춰서 MOU를 체결하게 되었고, 대신 자산 신탁이 우리 신림오구역의 예비 신탁사로서 6번 항목 보시면 신탁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진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회를 열게 된 상황입니다. 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거는 저희가 2월 6일에 설명회를 했다라는 관악구청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민설명회 개최 절차 이행 확인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중간에는 5번만 읽어드리면, 귀준비위원회가 제출한 설명회, 현수막 자료화면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서 정한 주민설명회 개최 및 공고 절차를 이행한 것을 확인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청장님 직인이 딱 찍혀 있고, 요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모든 절차를 다 관악구청하고 다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관악구청에서 이 설명회 하는 장소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와주셨어요. 중간에 어디 계시는데, 어쨌든 적법한 절차대로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지난번에 동의서를 받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분담금이 많아서 동의를 못하겠어, 또는 나는 이자 낼 돈이 없어서 동의를 못하겠어,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자를 언제쯤 내고 분담금을 어떻게 내나를 제가 우리 재개발 절차에 따라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맨 왼쪽 칸부터 우리가 지금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게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칸에 저희가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 동의서 75%를 받아야 됩니다. 이 75% 동의를 받고 나면 그 다음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라는 걸 받게 돼요. 그러면 그 법적인 효과가
조합 설립 인가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날을 기준으로 내가 우리 구역 안에 여러 개 물건을 소유하신 분들은 한 개의 입주권으로 정리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다주택 소유자분들, 우리 구역 내에, 구역 외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구역 내에 다주택 소유자분들이 갑자기 빨리 파시려고 물건을 막 많이 내놓고 이러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과연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지금 다주택분들이 그 2개 또는 3개 또는 그 이상 가지신 분들이 팔게 되면 양도세를 많이 내게 되잖아요. 양도세를 많이 내고, 그리고 세입자 임차 권유금을 빼주고 나면 정작 내가 손에 쥐는 돈은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내가 팔아서 꼭 한 개만 남겨야겠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한 2개 정도 또는 3개 정도를 갖게 된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뭐가 안 나가게 되나요? 안 파니까 양도세가 안 나가게 되겠죠. 그죠? 양도세가 안 나가게 되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빌라 2개 또는 3개의 감정가를 한꺼번에 합쳐서 내 분담금을 안 받게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은 무조건 다 팔아가지고 한 개만 가져가는 게 꼭 이득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팔게 되면 얼마 손에 쥐는 것도 없는데 세금만 많이 내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빌라를 2개를 계속 가져간다라고 하면 일단 그 2개분에 대해서 양도세라는 세금을 안 내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감정가는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계속 오를 겁니다.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빌라 소유자분들은 분담금을 좀 많이 내시게 될 것 같은데, 분담금 이자도 많이 내야 돼요. 이자도.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시고, 무조건 내가 한 개만 남기고 다 판다라기보다는 2개 또는 3개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들 나타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나서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나고 나서 그 다음 시공사 선정인데, 이거는 저희가 예상하기로 내년 상반기에 시공사 선정을 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공사 선정 때 좀 중요한 게 뭐가 나오냐면, 자, 추가 이주비 조건을 시공사들이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추가 이주비가 있으면 그 아래 칸에 보시면 기본 이주비라는 게 있어요. 기본 이주비는 무이자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라서 LTV 40% 또는 한도 6억으로 진행이 되는데, LTV 40%라는 건 내가 받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40%까지 무이자로 대출이 나오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잠깐 밖에 나가서 살다가 온다, 이런 개념의 이주비 대출입니다. 그런데 나는 저 금액으로 모자라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추가 이주비는 시공사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이자가 있습니다. 추가로 받는 돈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은 우리 나중에 시공사 선정을 할 때 시공사들이 아마 제안을 할 겁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추가 이주비 조건으로 실무구역에 입찰을 하겠습니다 라고 보면, 그럼 소유자분들께서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이 회사 조건이 마음에 들어, 뭐 브랜드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그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이 되고 나면 또 하나 예상되는 게, 다른 구역들에서 보면 단독주택에 대한 거래가 활성화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림 5구역 안에 단독주택은 거래가 잘 됐나요? 안 됐나요? 예, 관심 있으신 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거래 가격이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시공사 선정 후에, 그리고 어떤 시공사가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가격 차이가 나더라라는 겁니다. 다른 구역들에서 보면. 그래서 시공사 선정이라는 단계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 활성화될 거라 예상이 되고, 그 다음 단계, 4번째 칸에 보시면 사업 시행 인가 단계가 있죠. 이 단계가 이제 우리 아파트에 대한 어떤 설계도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91을 기준으로 정식 감정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한 2년 정도 후가 될 걸로 예상하는데요. 이때가 되면 구청에서 선정한 감정평가 업체 두 군데가 감정평가를 각각 해서 평균을 낸 금액으로
보다 정확한 감량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신탁에서 안내하는 것은 추정 분담금이라고 하잖아요. 추정 감정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추정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예상한 거잖아요. 예상. 그래서 지금 한 추정 분담금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 좀 더 정확한 것은 우리 사업시행 인가 52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다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업시행 인가 끝나고 나서 90일 안에 우리 소유자분들의 분양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 신청.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여태까지 동의서를 받으면서 이런 분들 좀 계세요. 나는 무조건 반대야. 나는 재개발이고 뭐고 나는 다 싫어.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여기 분양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 청산 당하십니다. 현금 청산. 아파트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반대하셔도 좋다 이거죠. 그런데 반대를 하시더라도 무슨 내용인지를 보고 반대를 하셔야 돼요. 난 무조건 보지도 않고 반대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우편물 오는 거 잘 받아보시고 연락 오는 거 잘 받으셔가지고 이 분양 신청을 놓치시면 절대 안 된다. 이 분양 신청은 30일에서 60일 이내 기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달 이상 신청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5번째 칸에 관리처분 인가 단계가 있죠. 저 단계는 우리가 지금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개발 지역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전매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 이후로는 팔 수가 없다. 입주할 때까지는. 근데 또 예외가 있긴 하지만 나중에 다시 자세히 안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주할 때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기본 이주비, 추가 이주비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나는 기본 이주비만 받고 이주 나갈게 그러면 이자 낼 게 없어요. 그쵸? 기본 이주비는 무이자를 했으니까. 근데 내가 추가로 더 받겠어 라고 하면 추가 이주비에 대한 이주비 대출 이자를 납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시면은 우리 재개발 절차가 쭉 진행되면서 우리 집값이 어땠나요? 계속 상승했죠. 그죠? 계속 상승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자 언제부터 내요? 이자는 2주 나갈 때 내잖아요. 안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자 걱정 지금부터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부터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하시면 돼요. 나중에 안 낼 수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면 2주 하고 나면 자, 우리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내는 우리 분담금 있잖아요. 분담금은 어떻게 내느냐? 요즘에는 추세가 분담금 이자를 후불로 내는 추세가 강합니다. 요즘에는. 언제 낸다고요? 나중에 들어갈 때, 아파트 들어갈 때 그 분담금 이자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더라. 이런 현상들이 다른 구역들에서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에 대한 이자도 지금 당장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중요한 게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3,900세대 이상의 주택을 짓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건물만 짓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준비위에서 나름대로 우리 신림 5구역의 비전이 어떤 비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해보고 회의를 한 끝에 이걸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자치구별 고등학교 학년 인구의 그 변화를 예측한 겁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고등학교 학생 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래프인데 향후 20년간 50% 감소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그래서 맨 밑에 우리 신림초 옆에 있잖아요. 신림초등학교 지금 학생 수가 427명입니다. 그런데 학년별로 학생 수를 보면 맨 오른쪽 6학년은 5반에 100명이 있어요. 근데 1학년은 3반에 52명이 있습니다. 6학년과 1학년이 절반 차이나요. 절반. 애들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신림 5구역 우리 돌아다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학생 아이들 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 신일모구역을 애 키우러 오는 동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자치구별, 서울시의 구별로 고등학교 학생 수를 보니까 왼쪽에 제일 높은 구가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놨어요.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송파구, 노원구 이런 데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관악구는 중간 정도 됩니다. 뭐 아주 없진 않아요. 자, 그러면 저 빨간색 오른 왼쪽에 있는 동네들은 교육 여건이 좋은 곳인가요? 안 좋은 곳인가요? 좋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가는 거예요. 특히 양천구를 보세요. 양천구 보시면 강남이랑 가깝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저기는 저렇게 집값이 높을까요? 다들 아시잖아요. 유명한 거. 교육이 잘 돼 있으니까 집값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이거는 어떤 논문에서 제가 이제 출처를 밑에 적어놨는데 하나 따온 겁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논문에서, 자, 위에 네모칸에 있는 거 먼저 보시면 아파트의 구조적 입지적 변수가 집값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단지 규모, 두 번째 세대당 주차 수, 세 번째 지하철역 거리, 네 번째 브랜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단지 규모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세대당 주차 수는 저희 정비계획상 지금 몇 대인지 아세요? 계획이? 주차 세대당 1.22대 1.22대 적은 것 같으세요? 많은 것 같으세요? 적어요. 제가 아는 지인이 강북구에 1.3대인 아파트 단지에 제가 주차를 하러 갔는데 저녁에 가니까 신축 아파트인데 이중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럼 차 빼주러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 밤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시 권장은 1.4대인데 강남은 몇 대일까요? 강남은 2대 정도 됩니다. 2대, 2.0대. 그럼 저희 신일모구역은 적어도 한 1.6대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22대 계획이 나온 건데 나중에 1.6대로 하면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있겠죠. 그죠? 뭐가 증가할까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공사비가 증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소유자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할 때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대로 반영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빨간색, 잠깐만 쪽. 자, 빨간색은 교육환경 변수에는 저희가 사설학원과 그리고 수능 점수, 뭐 특목고 진학 이런 요인들이 집값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모구역이 교육적으로 뛰어난 그런 여건을 갖춘 그런 아파트 단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신림역에서부터 서울대 벤처타운역까지 쭉 지도에 저희 가운데 신림모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길 건너편에 모아타운하고 있고 저 뒤쪽 산 너머에 신림 19역 법원단지 있고 또 신림 1구역 내려가면 신림 뉴타운의 1구역, 2구역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림모구역 중심으로 이 일대가 전부 다 재개발 아니면 모아타운을 다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도상 얼핏 보시기에도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데가 어디 같아 보이세요? 신림모구역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누가 봐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림모구역은 대단지 규모이고 우리 그 신림역에서 서울대 입구까지 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입지의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집만 짓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우리의 앞으로 향후 50년, 신림동의 100년을 바라보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자, 우리 신림모구역은 교육적인 장점에 집중하는 신림모구역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신통 가이드라인 때 나온 사진인데 가운데 노란색 도로가 있습니다. 저거는 도로가 아니고 단지 내 중앙 가로라고 하는데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에 오른쪽 아래쪽에 사진 보시면 사람이 다니는 길 옆에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자, 맨 밑에 1번 박스에 단지 내 중앙 가로에 작은 도서관, 돌봄센터, 스터디룸, 뭐 스터디 데크 이런 것들을 쭉 배치를 해서 이곳은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단지구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지도상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게 저희가 상가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상가들이 저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자, 2번 내용 보세요. 학원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상가 건물의 배치나 학원 차량의 동선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멀었지만 대형 학원, 예를 들어 청담 어학원이나 영어 유치원 아시죠? 영어 유치원 원더랜드 같은 뭐 그런 영어 유치원 같이 큰 학원들과 MOU를 체결해서 미리 그곳이 필요로 하는 시설, 뭐 배치, 구조 이런 것들을 받아서 설계에 반영을 시켜주면 그쪽에서도 좋은 시장을 하나 개척하게 되니까 들어올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은 작은 규모의 중소규모 학원들은 자동으로 따라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원가를 형성하는 단지가 되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세 번째로 자,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림호구역 건너편에 서원역 있잖아요. 서원역까지 지금은 위로 차도로 이렇게 건너와야 되는데 지하로 해서 길 안 건너고 바로 우리 단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하철 연결 통로를 뚫는 것도 나중에 우리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규 버스 노선도 이제 안으로 집어넣어서 주변 지역에서 우리 신림호구역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그런 계획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림호구역은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교육에 특화된 그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려서 우리 아파트를 계획하면 좋겠다라는 우리 준비위원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부러 제가 설명할 부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희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좁은 골목길과 노후된 건물들, 매일 반복되는 주차난과 턱없이 부족한 녹지 공간. 우리가 오랫동안 견뎌온 이곳은 일상의 불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했던 신림 5구역. 이제 이곳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신림 5구역은 이제 꿈의 단지로 다시 태어납니다. 당신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더할 혁신적인 변화가 지금 시작됩니다. 단순히 집이 아닌 신림의 새로운 자부심으로 최첨단 설계와 쾌적한 자연이 공존하는 신림 5구역. 당신이 꿈꾸던 미래가 이곳에서 현실이 됩니다. 복잡한 도심 속에서 찾은 완벽한 휴식처. 단지 중심에 조성된 대규모 중앙공원과 숲길을 따라 걷는 산책로는 여러분의 일상에 푸른 활력과 여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단순한 주거를 넘어 삶의 가치를 더하는 공간. 이웃과 소통하고 일상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이 삶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보금자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쾌적한 주거단지. 가족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즐거움이 되는 곳.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일상의 풍경입니다. 더 나은 삶, 더 높은 가치를 향한 변화. 신림 5구역에 더 밝은 미래가 시작됩니다. 벅찬 비전과 희망이라는 동영상 참 멋지죠? 이게 이제 꿈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시간이 돈입니다. 1년 늦어질수록 공사비가 최소 5%에서 10% 상승
그 상승하면